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십천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 이론인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생극자화, 오행의 생극자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십천간 12지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십천간,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천간과 지지 중에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천간. 자, 한자로 쓰면 천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 한자로 쓰면은 땅지자에다가 이렇게 지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천간은 몇 개 있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래서 10개가 있죠. 그래서 십천간.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천간 12지지를 일단 이렇게 쭉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천간과 지지의 이제 가장 큰 이 구분을 먼저 하자면,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만물과 어떤 기운에는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천간은 양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있겠고, 지지는 자, 음이다. 구분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 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지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 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천간이 어떤 일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지지는 그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쭉 이제 배우고서 통변을 하게 될 때 이 천간과 지지를 원인과 결과로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천간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지로는 행동.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생각 없이.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건만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천간을 생각, 그 다음에 지지를 행동, 그리고 천간을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지는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육체. 자, 육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천간은 이상, 그리고 생각하는 이상이 되고, 지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로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십천간 12지지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설명을 드렸고, 이 사주 명리학을 다른 용어로 역학이다, 명리학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간지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간과 지지에 요 글자 간지를 떼어서 간지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간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간지. 십천간 12지지를 줄여서 간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학파에서는 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고 원인 생각이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 어떤 행동,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 볼 때 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다. 맞는 말도 같은데, 그러면서 천간은 안 보고 지지만 봐도 사주풀이가 다 된다 해서 지지만 보는 어떤 그런 관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관법은 정말 반밖에 못 보겠죠. 사람은
천간과 지지,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모두 존재하는 어떤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간은 대운이 10년인데 천간은 전반기 5년, 후반기 5년 이렇게 보는 또 학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은데 간지는 동체입니다. 그래서 간지는 동체,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는 같은 어떤 몸체이기 때문에 따로 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관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사주 이제 8글자 년, 월, 일, 시 그래서 년, 월, 일, 시 여기를 천간이라고 했죠. 천간, 아래를 지지. 그래서 이 사주 8글자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글자가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제일 중요한 글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걸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뜻합니다. 일간은 나. 그리고 사주 어플에 보면 또 본원 이렇게 또 써있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나.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걸 볼 때는 일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글자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에 들어오는 글자가 뭐 간목이냐, 을목이냐, 뭐 병화냐, 정화냐 이것만 딱 봐도 그 사람의 기본 성향, 그 다음에 성정, 성품까지는 아니고 성정이나 기본적인 어떤 성질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또 천간 중에 이게 연간인데 연간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조상자리라고 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연간에 들어오는 어떤 글자와 거기에 따른 나중에 십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십성이 그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딱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느끼는 첫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성이 뭐 정관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일간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입니다. 좀 합리적이고 바른 사람이구나.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이제 십성이 이게 겁재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이 좀 있고 이 투쟁심이라든가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큰 사람 같다. 그런 어떤 첫인상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지는 동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지는 동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사주 육식갑자를 나중에 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간여지동. 간지와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인데, 육식갑자 중에 간여지동의 간지는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여지동 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습니다. 이분 좀 이제 이분화되어 있지 않죠.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뭐 거짓이 없고 솔직하죠. 솔직 담백하고 뭐 이렇게 꾸밈이 없고 근데 단점이라면 이런 분들은 포카 칠 때 바로 좋은 패를 잡으면 얼굴에 표가 나겠죠. 자, 그래서 간여지동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12운성에 걸록이라는 기운이 있고요. 걸록과 제왕, 지에 임하는 어떤 그런 간지인데 지지가 먼저 갑인이 있고요.
을묘가 있고, 병호, 정사, 무토, 기토는 재해입니다. 자, 무토는 지지의 토가 이제 같은 비견의 기운은 있지만 12운성으로 내려가면 관대지나 묘지로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무토나 기토는 간요지동에서 통상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경금, 경신, 그 다음에 자, 신유, 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해. 자, 이 6개 간지는 간요지등이라고 해서 천간과 지지의 오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걸록, 이거 록의 임하죠. 걸록, 이거는 제왕, 이것도 제왕, 경신은 걸록, 신유도 걸록, 임자도 제왕, 개도 제왕.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간지 자체는 셉니다. 세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병호, 임자, 이 두 개, 또 나중에 이제 양인이라는 걸 배우는데, 병호나 무호나 양간의 이 왕지는, 이 겁재나 비견 중에도 가장, 무섭고 센 간지로 치는데, 이렇게 간요지동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분들은, 아무튼, 기도 세고,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우고,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십천간에 음양 흐름도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근데 이제 기준을 어떤 기준선이 이렇게 자 있을 때 자 이런 곡선이 있고 이게 기준선입니다. 기준 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을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자, 무토와 기토는 어떤 중앙. 자, 중앙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선 위로는 양, 기준선 아래는 이렇게 어떤 음양이 갑에서 을, 병정은 무까지는 양에 속하고 기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은 음에 속한다. 자,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선을 크게 동그라미로 자, 이어보면 이게 태극의 문양이 됩니다. 그렇죠? 태극의 문양이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태극의 문양으로 식간, 음양 흐름도를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식간 이제 제가 계속 할 때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10간의 시간, 흐름도, 그것도 앞에 어떤 음양의 흐름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제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있고요. 자,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일단은 시작이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고, 이걸 기준으로 자, 이쪽은 양이 되겠죠. 자, 이쪽은 음이 되고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자, 다시 요 갑목과 을목은, 갑을은 목이 되겠고, 병정은 화가 되고, 무와 기토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도 목화 토, 금, 수 기운이 분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음과 양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양, 을목은 음, 병화는 양, 정화는 무토는 양, 기토는 경금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계수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은 기호로 뭐 플러스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주역에서는 이 긴 선 하나를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음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선 두 개를 음으로 나중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지지 들어가면 또 삼양삼음도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크게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글자는 이렇게 갑을병정 무까지도, 무는 양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뒤에 기경신 임계는 크게 또 음으로 우리가 본다. 어떤 그 성정을 봤을 때. 그런데 또 이 안에서 갑과 을은, 그쵸? 또 양과 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읽을 때 반드시 갑목, 을목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다.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다.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다.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다.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머릿속에 그 이미지화 또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십성에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요 신자하고 지지에 들어가면 이것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 원숭이. 신금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신금은 나중에 보면 양의 금, 양금으로 들어갑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이 신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시간 흐름도,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갑을병정 무까지는 어떤 상승의 곡선을 그리고 기경신 임계는 하강의 곡선을 그린다. 그렇죠? 아까 계절로도 얘기했죠? 목은 봄, 자, 화는 여름이라고 했죠? 여름 쓸게요. 여름. 자, 무기토는 장하. 지지로 내려오면 환절기로서 진, 미,
술, 축. 자, 지는 봄에서 여름으로,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뭐 우리가 보통 진술, 충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렇게 한줄기로 내려온다. 그리고 자, 금은 가을, 자, 수는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운의 흐름, 시간에 따른 흐름도 요 그림을 또 여러분들이 음과 양을 구분을 해서 잘 머리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내용은 기본 사주명리 기초나 이론 책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 뭐 동영상 봐도 뭐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음양을 구분하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십천간의 그 이론 중에 음권, 양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지통보라는 책자에 보면 양권, 음권 이론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까지 배웠던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이고 기경신, 음계는 음이다. 이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양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 자, 음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십천간을 음권 5개, 양권 5개 해서 구분을 이제 해놨는데, 이게 불교 용어로는 양권은 뭐 색상계, 자, 음권은 무색상계,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양권에 주로 잘 쓰이는 천간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계, 무색상계에 쓰이는 천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갑을병정 무가 양권이고 기경신 음계가 음권이면 헷갈리지 않고 좋겠지만 실제로 십천간의 음권 양권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우리가 풀이하고 볼 때 천간의 합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그 원리를 알아내는 데는 또 이 음권 양권 이론이 또 쓰이고 있고요. 다른 이론도 있지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사주가 천간에 4개의 글자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지지도 4개의 글자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양권으로 주로 이렇게 천간에 이루어져 있으면 그 쓰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권이면 양권, 음권이면 음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글자들이 그 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글자의 조화나 어떤 이 상생이라든가 쓰임이 좋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권 양권 이론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또 기준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선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기준선을 지표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면. 그 다음에 위에 이 원을 대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라고 하고, 지표면도 모토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대기권 또한 모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양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고 보이지 않는 이 밑에를 음권. 그래서 각각의 5개의 천간이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면이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무토라고 하면, 여기도 무토라고 일단은 대기권을 써놓고, 그러면 이 지하 세계는 뭐가 될까요? 기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땅속 지하, 이건 기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이 바뀌지 않죠? 자,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식물, 나무가 있다. 가지가 있고요. 가지가 뻗어 올라가죠. 잎이 또 무성하고. 그래서 이 어떤 나무를 비롯한 어떤 동식물, 어떤 생명체를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거를 을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을목. 자, 우리가 보통 나무 하는 뭐 간목, 을목을 혼용해서 쓰는데, 간목은 뭐 대리목, 큰 나무, 을목은 화초, 넝쿨이라고 얘기하는데, 을목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체. 동식물을 구분하지 않는, 이건 식물로 묘사했고, 생명체가 있으면, 자, 이 나무를 기준으로 또 뿌리가 있겠죠? 이 나무를 키워주는 근본이 되는 뿌리, 이게 간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간목은 뿌리, 생기. 자, 생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간목, 을목. 자, 이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음양하고 바뀌었죠? 일단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자, 그리고, 이제, 무토기토 나왔고요. 갑을 나왔고, 병신, 임계.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으면,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쵸?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생명체라든가 동식물 전부 다 이 식물은 과실, 열매를 맺고, 동물은 생명체, 이세를 또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 경금, 이걸 열매, 결실, 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경금이 나중에 이제 땅속으로 내려 들어오게 되면 신금에 순이란 씨앗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금, 신금, 음양이 바뀌지 않았죠. 이렇게 되고, 하늘에는 우리 만물을 비춰주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으로 대표되는 글자는 병화. 병화가 있고, 이것은 빛. 빛이 되겠죠? 우리의 빛이 되고, 이 태양빛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이 지표면에 다다르면, 이 안쪽에서는 정화인, 이게 이제 복사열 또는 지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다.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표면 위에는 개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정화를 또 써놓을게요. 자, 복사열. 자, 이 개수하고 임수는 전부 다 물인데, 임수는
지하에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인물 또는 냉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개수는 수분, 빗물, 내리는 비, 자, 비 또는 안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죠? 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서 양권은 무토, 병화, 을목, 경금, 개수 이렇게 해서 양권은 5개고요. 자, 음권의 글자는 정화, 기토, 간목, 신금, 임수가 음권의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음형이 바뀐 것은 2개가 있죠. 간목하고 을목이 바뀌었고요. 임수하고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십천간의 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십천간의 합이 되는 그 이론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좀 지우고. 여러분 십천간 합 미리 좀 공부를 해보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래서 갑, 기 합하거든요. 그래서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의 다음 글자와 합을 한다고 그래서 천간육합이라고도 부르고요. 갑기합, 우리 통상보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 기운 이렇게 화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또 알고 계시고, 근데 몰라도 지금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이 이론을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기초 이론이 있지만, 자, 보면은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갑하고 이 기토, 갑기합을 하게 되죠. 이 갑기합이라는 것은 이 갑목은 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죠? 땅속 지하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갑은 십천간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어떤 우두머리 시작하는 딱 글자인데, 그게 기토 6번째 글자에 가서 땅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안정을 찾는다. 그래서 갑기합 토가 됩니다. 갑기합 토의 기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을경합. 자, 을경합. 생명체에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에 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종족 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생명체의 최종 목적입니다. 물론 햇빛도 받고 뭘 하지만 이 열매, 이 가을, 그래서 이 생명체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을경합 금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금이 되죠. 을경합 금. 그런 운동을 합을 한다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생명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경금은 가을의 숙살지기 대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또 가을을 뜻하는데, 가을을 사람의 어떤 이 생존 주기로 따지면 이제 중년 이후가 되겠죠. 40, 50대 되면은 생명체가 경금하고 합쳐져서 어떤 수축하고 하락하고 하는 그런 때가 맞으면 이 생명체인 어떤 피부나 어떤 이 골격, 뼈 이런 데도 굳게 되죠. 뼈가 굳고 뭐 다리 아프다, 오십견도 오게 되고, 피부는 또 거칠어지고 뻣뻣해지고 검버섯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을경합이 되면 금이 된다. 그쵸? 이게 자연의 이치고 생명체가 어쩔 수 없는 순리대로 흘러간다. 을경합 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무게합 화. 무게합은 또 화가 되죠.
자, 이 개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지표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분, 또 구름, 안개, 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정화 때문에 달궈진 이 지표면에서 개수가 증발을 하죠. 증발을 하다가 대기권인 무토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로 또 응고가 되겠죠. 응결이 되면서 또 내리게 됩니다. 내리는 게 개수라 그랬죠. 비가 되고 다시 또 여기에서 스며들면은 이게 임수가 되는 거죠. 스며들지 않고 스며들었다가 일부 지표면에 있던 물이 다시 열을 받아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개수는 가장 음의 극단의 글자지만 음의 극단에서 양을 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개수는 수분은 수의 기운이지만 이 무토 대기권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올라가는 기운, 확산되는 어떤 기운을 갖게 된다. 그래서 무게압, 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임한 목이 있죠. 정임한 목. 자, 이 정임한 목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본 이 글자가 정하고 임입니다. 숫자로 일단 여러분들이 임수하고 정화는 목, 이거 간목을 뜻합니다. 다른 글자들은 뭐 을경합, 금, 무게합, 화 할 때 이게 화가 병화냐 정화냐, 금이 경금이냐 신금이냐, 이 갑기합 토가 무토냐 기토냐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토의 기운, 오행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자, 숫자로 따를 때 임수는 우리가 1로 표현을 했고요. 자, 정화는 2고 간목은 3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 그러니까 이 물과 열은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근본 어떤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근본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죠? 이렇게 우주 인공위성이나 거기서, 그렇죠?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으면 저기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외계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이론이 되죠. 그래서 이 물과 어떤 열이 합쳐지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정임한 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이 임수는 난자가 됩니다. 물이 되는 난자고, 이 정은 정자.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합치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죠. 그게 간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임합 목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목은 생명체, 간목이,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얘기했죠. 생명체는 아까 을목이라고 했지만 어떤 그 생명을 뜻하는 게 이제 간목이니까, 생기를 뜻하니까 정임한 목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일경합금, 자, 무게합. 이제 남은 게 뭐죠? 자, 병과 신이 남았죠? 병신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병신합은 음권과 양권이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기운인데, 자, 병화는 양기의 최고 극단입니다. 그렇죠? 자, 최고 이제 그 밝은 빛이고 양기의 그 양중의 양이고, 자, 신금은 이 병화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신합수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병화와 신금이 합쳐져서 씨앗이 합쳐져서, 물론 씨앗에는 이 어떤 수분, 물도 필요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 합쳐지면서 수의 기운을 또 만들어냅니다. 뭐 다른 어떤 이론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컵 같은 데다가 찬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이 응결돼서 컵에 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를 또 병신합 수로도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곤 하는데, 이 음권 양권 이론에서는요, 이 씨앗은 햇볕을 받아서 어떤 음권과 양권이 합쳐져서 수가 뭐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금과 신금이 합쳐져서 수기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기운이다. 병신합수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천간합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론으로 제가 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음권, 양권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사주풀이 할 때 좀 풍부한 어떤 이 사고의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 이미지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고 음권, 양권 이론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주를 생각하는 이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고 나중에 이제 사주 풀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음권, 양권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또 사주가 잘 풀리는 사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